안녕하세요. 둘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둘째 시간은 성공적 은퇴 생활 실천법이죠. 첫 시간이 진단이었다고 하면은 둘째 시간은 처방입니다. 밸런스, 균형이 필요합니다. 즉 불균형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가 재무와 비재무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재무가 목적이고 중심이고 비재무는 그 지원 수단이어야 하는데 현재 오히려 반대되어 있는 그런 입장인 거죠. 그래서 은퇴 초기에 재무 위주로 신경 쓰다 보면은 재무 걱정하고 그러면은 초기에 불안하고 조급하고 그러기 쉽습니다. 자유라는 은퇴의 강점을 살리지 못하고 그러면 은퇴가 실패하기 쉽기 때문에 우리의 자기를 찾는 이런 일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전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비재무 중심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비재무가 중심이고 목적이고 재무는 그 지원 수단이어야 한다는 거죠. 실제 은퇴 설계서를 작성하는 면에서 우리가 또 비재무에 역점을 두다 보면은 그 재무가 부족한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 참 난감한 문제잖아요. 비재무를 충실하게 해서 은퇴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건데 재무가 부족하다. 그러면은 이 비재무를 포기해야 되나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설사 방식을 조금 바꾸더라도 비재무는 끝까지 간직하고 실현시키고자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를테면은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베토벤의 음악을 좋아하시는데 그런데 이게 꼭 수백만 원짜리 오디오가 있어야 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 음악을 좋아하면은 아름다운 소리 들을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비재무를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 두 번째는 비재무 3요소의 균형입니다. 이 비재무 3요소가 밸런스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종래에는 이 비재무에 대해서는 그 균형의 개념이 없었어요. 건강, 관계, 시간, 여가, 소통. 거기는 또 자기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비재무를 3요소로 보지 않습니까? 자기, 관계, 기본. 특히 그 중에서도 이 자기와 사회적 관계가 이 비재무의 핵심 아닙니까? 그리고 삶이고 은퇴 생활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찾는 일,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니고 좋은 관계를 맺는 일. 그래야 풍요로운 삶이 되고 행복한 은퇴 생활 될 수 있으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또 저 기본은 그 양대축인 자기와 사회적 관계가 잘 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구도잖아요. 따라서 이 세 가지가 각각 다 있으면서 또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우리 이 두 가지 재무와 비재무의 균형 그리고 비재무 3요소의 균형 그거에 대해서 우리 얘기를 나눴습니다. 은퇴 생활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가? 은퇴 준비입니다. 은퇴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은퇴 준비는 한마디로 은퇴 설계입니다. 연금, 재무, 친구, 취미생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은 은퇴 설계입니다. 특히 비재무 위주라는 거죠. 그런데 앞서도 우리가 봤지만 우리 그 은퇴 설계 실태는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또 그나마 부족하기도 하고 또 재무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죠.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에서 2020년에 은퇴 설계 점수를 내봤습니다. 10점 만점에 2.3점입니다. 낙제 점수죠. 이게 우리의 은퇴 실태를 반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준비 없이 어느 날 은퇴를 맞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도 얘기했던 사무실파가 되거나 자기를 거의 찾지 못하는 또는 도서관파. 도서관은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정말 좋고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징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관계를
거의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은퇴 준비에는 그런 부분도 이제 필수적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퇴 준비가 필요하고 은퇴 준비 제대로 하려면 은퇴 설계해야 하고 그것은 바로 비재무 포트폴리오 만드는 겁니다. 그게 은퇴 준비죠. 만들어서 플랜 투 C 해보고 또 살펴보고 다시 고치고 하기에 이 은퇴 준비는 빠를수록 좋은 겁니다. 또 해보면은 쉽습니다. 뭐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처방에 두 가지 얘기를 나눴죠. 균형 개념 필요하다 하는 것과 은퇴 준비해야 되는데 그 은퇴 준비는 은퇴 설계다. 세 번째는 이제 은퇴 설계했으면 뭐가 필요합니까? 은퇴 생활이 필요합니다. 즉 비재무 포트폴리오 만들어서 해보고 고쳐 나간다는 겁니다. 이 은퇴 생활, 은퇴 설계 필수죠. 은퇴 설계 없으면 은퇴 생활 제대로 되기 어렵죠. 그것을 은퇴 설계 없으면 헤드라이트 없는 야간 운전과 마찬가지다. 망하거나 사고 난다는 겁니다. 또 은퇴 설계 잘 했어도 실행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상징적으로 잠자는 숲속의 미녀와 같다. 쓸모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시다시피 우리의 현실은 고령자 만족도 35%로 OECD 국가 중에 최하위. 또 노인 행복도가 노후에 다시 회복되지 않는다. 그래서 L자형. 이것이 우리의 은퇴 준비, 또 은퇴 설계에, 또 은퇴 생활의 실태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은퇴 설계를 해서 또 실행을 하려면은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선 인식 전환이 필요한 거죠. 은퇴는 좋은 것이다.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죠. 은퇴를 뭐 억울하고 모든 것을 다 상실하고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닌 것이죠. 이제는 자유를 얻었고 내 삶을 찾을 수 있는 거죠. 나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남의 눈치 볼 필요 없는 거죠. 또 비재무 중심으로 봐야 되는 거죠. 비재무가 중요하고 은퇴 해결책은 결코 재무가 다 아니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는 재무가 약해도 우리는 은퇴 생활 할 수 있다. 은퇴 준비는 아직 늦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필요합니다. 결코 늦은 시간은 없는 거잖아요. 은퇴는 또 시간적인 여유가 있잖아요. 또 벗어났잖아요. 또 환경도 되잖아요. 자기만 하면 되는 거죠. 중요한 점은 조급하거나 불안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같이 하려고 하지 말고 또 무조건 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남 쳐다보지 말고 이제는 내가 하면 되는 거죠. 준비나 은퇴 실행은 일찍 할수록 좋습니다. 결국 비재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실행을 해보고 또 고치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미리 할수록 도움이 되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결코 비재무는 포기하지 않는다. 비재무를 포기할 만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선 뭐 재무 문제, 돈이 없어서 뭐 하기 어려운데 그런 부분은 결코 비재무를 포기하지 않고 적절하게 재무와 맞추는 결국은 그것이 우리 은퇴 설계에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또 뭐 특기가 없어서 이제부터 시작인 거죠. 그러려고 은퇴 설계하고 또 실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버티지 않으면은 은퇴 생활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의 천재화가 고흐도 데쌍만 한 7년 정도 했다고 하거든요. 또 우리가 천재로 알고 있는 모차르트도 그 협주곡 잘 만들잖아요. 모차르트는. 그런데 그 수준급 협주곡을 만들기까지 한 10년 정도의 연습 시간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은퇴는 정말 좋은 것이긴 하지만 대본에 되지는 않습니다. 버티고 노력하고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이제 은퇴 설계서 만들기입니다. 오늘의 주제죠. 이것이
은퇴 설계서 만드는 것이 은퇴 준비다. 계획과 실행 중에서 계획이죠. 우선 은퇴 설계의 정의를 살펴볼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광의와 협의. 넓은 의미의 정의와 좁은 의미의 정의가 있습니다. 넓은 의미는 제2, 제3의 때에 자기 자아를 찾기 위해 미리 계획을 세우고 준비한다. 나를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주제 중에 하나죠. 여기 제2, 제3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과 달리 지금은 그 은퇴 생활을 또는 인간의 삶을 칼로 무 자르듯이 잘라서 은퇴 전과 후로 가리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2, 제3의 때라고 표현하면서 여기는 은퇴 준비 일찍부터 해야 된다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얘기하면서 자기 자아를 제2의 시기의 자아를 찾을 수도 있고 제3의 시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미리 준비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면서 또 평생 동안 하는 거죠. 평생 하면서 또 일찍 할수록 좋은 거. 우리의 주제는 협의의 은퇴 설계입니다. 그러니까 은퇴 설계에서 작성하기, 은퇴 설계에서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협의의 은퇴 설계서 만들기도 사실은 뭐 페이퍼 월기죠. 그러니까 뭐 종이 몇 장 쓰는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그 주된 내용은 제가 강조하듯이 비재무 포트폴리오 만드는 거죠. 그러나 그걸로 끝이 아니고 한번 만든다고 끝이 아니고 이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고쳐보는 거죠. 그렇게 계속해 나간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은퇴 준비, 은퇴 설계는 생활과 관련되어 있고 하루하루의 그 삶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그 은퇴 설계서 만드는 거에 대해서 같이 소통을 좀 하실까요? 3단계로 합니다. 3단계는 일반적으로 아주 많이 쓰는 방법이죠. 그리고 대체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이 방법을 해결하면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조사, 분석, 대안이죠. 조사는 뭐 현상, 또 현실을 조사하고 정리하는 거고, 분석은 원인이 뭔데, 또 문제는 뭔데, 이런 것들 따지는 거고, 대안은, 그래서 이제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대책을 제시하는 거죠. 중요한 점은 은퇴 설계서 작성하는 거, 뭐 PPT 몇 장 종이 작성하면 되는 거고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조사는 정보 파악하는 겁니다. 기본 정보, 재무 정보, 비재무 정보 한번 써보는 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정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부부 기준이니까 우리가 되는 거죠. 어떻게 살고 있나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지금 예를 들어 지금은 남양주 살고 있는데 이제 은퇴하면은 바닷가 강릉으로 가서 애견 카페를 세우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재무 정보는 소득, 재산, 부채, 예상, 연금 소득 뭐 그런 거지 않습니까? 정리하는 겁니다. 비재무 정보가 중요하죠. 비재무 정보는 뭐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거, 또 나의 정체성, 아내와 내가 꿈꾸는 거 뭐 이런 것들이죠. 그것을 비교적 다양하게 충실하게 정리하는 겁니다. 그게 A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자료가 충실해야 거기서 문제도 파악하고 또 답안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분석인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앞서 정리한 자료 중에서 비재무에는 아시다시피 3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3요소별로 정리하는 겁니다. 각각 요소별로 처음에 조사에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 여러 가지를 뭐 브레인스토밍 하는 것처럼 다양하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분석에서는 요소별로 정리합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 하면은요. 그러면은 뭐가 보입니다. 그냥 비재무라고 쫙 나와 있는 것보다 자기, 사회적 관계 이렇게 구분해 보면은 어느 한쪽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아예 둘 다 없다 그런 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분 정리가 필요합니다. 구분 정리한 다음에는 풍족한지 부족한지 다과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 후에는 3요소 간 우리가
이 비재무 3요소의 밸런스가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실무적인 차원에서 은퇴석에서 만들면서 그 밸런스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게 3요소 간 비교죠.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 후에는 이제 비재무 포트폴리오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재무와 비교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재무가 넉넉할 수도 있고 재무가 부족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재무는 많은데 비재무가 너무 모자란다. 뭔가 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면은 이렇게 하겠다. 정리하면은 그것이 대안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People 은퇴 설계서 작성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그 정보 파악하는 부분입니다. 앞서 나온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지금 항목별로 부연 설명하는 거죠. 기본 정보, 재무 정보, 비재무 정보, 이제 그거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자신 우리에 대한 파악이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비재무 정보죠. 그러니까 자신과의 대화, 우리와의 대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물어봅니다. 내가 좋아하는 건 뭐지? 내가 잘하는 건 뭐지? 내가 실패한 게 있었지 않아? 죽기 전에 해야 되는 뭐가 있지? 이런 건 그게 바로 비재무 아닙니까? 그게 비재무입니다. 꼭 해야만 하는 거.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아유 대충 살고 말겠어. 내지는 피곤해. 뭐 은퇴해가지고 수입도 없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 우리는 자기가 해야만 하는 거, 하고 싶은 거 핵심입니다. 거기에 그런 내용들을 정리하면은 은퇴 목표 또 그에 근거해서 세부 실천 계획 이런 거 찾을 수 있는 거죠. 예. 이제 이게 분석이죠. 그러니까 앞서도 설명드렸듯이 비재무 3요소를 요소별로 구분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게 뭔가 보입니다. 각 요소가 충분한지 또는 택도 없이 모자라는지 대체로는 제가 같이 해보면은 모자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은퇴석에서 만들어 봐야 되는 거거든요. 비재무 3요소는 자기, 사회적 관계, 기본이라는 건 아시지 않습니까? 그 항목별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기 제일 중요하죠. 저게 뭡니까? 은퇴 생활의 목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잊고 있기 때문에 재무, 비재무 전환해야 되고 비재무 위주의 은퇴석에 확립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거죠. 자기는 자아실현이고 자유입니다.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죠. 그 의미는 프리덤의 의미에 가깝죠. 원하는 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고흐의 예가 있네요. 고흐는 원래 목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화상을 하다가 화가가 되었죠. 그런데 고흐는 잘 팔리는 그림, 잘 팔릴 것 같은 그림, 뭐 그런 거 그리지 않습니다. 어떤 그림을 그리죠? 오히려 보통 사람들, 서민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죠. 그러니까 씨 뿌리는 사람, 감자 먹는 사람들, 심지어는 복권 가게 앞에 줄 서 있는 사람들, 이런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리고 남프랑스의 풍광도 그리고 팔릴 것 같은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닙니다. 전혀 타협하지 않고 자기가 그리고 싶은 것, 그리고 이것이 고흐는 앞으로 미술계의 기준이 될 거야. 사람들이 좋아할 거야. 이렇게 굳게 믿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프리덤입니다. 자기라는 비재무 요소 중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렇게 해놓고 보면은 뭐가 보이는 겁니다. 부족한지 넉넉한지. 만일에 책을 해보니 1년에 한 권 읽는다. 됩니까? 정말 부족한 거죠. 최소한도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2권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죠. 여행은 1년에 한 번도 안 간다. 그것도 고쳐야 되는 거죠. 심지어는 근데 저도 뭐 학생들과도 또는 필요한 분들과 해보면은 저 자기는 가장 중요한 게 분명히 하고자 하는 바가 하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그게 별로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부분들이 그 비재무에 대한 인식, 자기에 대한 인식이 좀 약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종래에
그래서 개념도 새로 하고, 그리고 실제로 저 상황에서 이 자기를 자꾸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관계죠. 이 사회적 관계가 왜 중요한지는 아시죠? 자기가 아무리 좋아도, 자기가 아무리 강해도 은퇴자는 나이 들어갑니다. 자기의 영역은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관계는 계속 남아있는 거거든요. 상대적으로 관계의 가치가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재무 3요소에 사회적 관계가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 필요한 것은 저 관계가 모든 사람과 관계를 잘 맺자.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은퇴했잖아요.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모임도 내가 좋아하는 거 가고, 마음에 들지 않는 모임은 가지 말고, 어쩔 수 없이 사람을 만나는 것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는 겁니다. 좋아하는 일 하고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좀 너무 거창한지 몰라도 제가 예를 들고 싶은 게 퇴계 이황입니다. 저는 퇴계 이황의 학문은 모릅니다. 유학은 모릅니다. 그런데 퇴계 이황 특이한 점이 있어요. 보면은 위대한 유학자잖아요. 조선시대는 대부분 학자들이 정승을 겸하잖아요. 왕은 계속 부르거든요. 와서 영의정 해주십사 하고, 이왕은 풍기군수를 끝으로 관계를 나섭니다. 끝을 맺는 거죠. 그리고 귀양에서 도산서당을 지어서, 도산서원은 나중에 제자들이 이룩한 거죠. 그리고 이왕은 도산서당을 지어서 거기서 공부하고, 친구들과 공부하고, 제자들 양성하고 이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왕은 어떤 정치적인 그런 관계, 또는 왕이나 높은 사람들, 권력 관계 이런 거보다는 공부하는 이런 거 좋아하고, 그 주변 사람들, 선배, 친구, 가족 이런 걸 좋아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왕 둘째 아들이 죽었거든요. 사돈을 부릅니다. 그래서 둘째 며느리 제가 시킵니다. 유교윤리에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근데 대유학자가 그렇게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첫째 며느리가 공학금씨거든요. 혼수품을 조금 부족했는지 가문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 거를 이황이 무마합니다. 그러지 마.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나중에 봉화금씨가, 첫째 며느리가 죽을 때 유언을 합니다. 나는 우리 시아버지의 은혜 평생 못 갚았어. 나중에라도 갚아야 하니 길목에 묻어주세요. 안동에 가면은 선산이 있거든요. 제가 아내와 같이 여행 때 가봤어요. 선산이 150m 정도 되는데 제 꼭대기에 이황의 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50m 밑에쯤에 정말 묘지가 하나 있어요. 고요하죠?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을이 고요합니다. 올라가 봤죠? 거기 정말 봉화금씨의 묘지입니다. 비석이 있어요.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게 진짜였구나. 이분들이 이렇게 하셨네. 이황은 가족들 끔찍이 챙기고, 또 심지어는 이황 집안에는 적서 구분이 없었다고 합니다. 다 호적에 올렸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가문이 번성하고, 유학 사상을 떠나서 저는 인간을 존중하고, 그리고 우선 가까운 것부터 인간관계를 맺었던 그런 이황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은 우리가 오늘날도 본받아야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관계가 중요한 게 최후까지 남는 게 친구입니다. 젊어서는 다양한 관계가 있겠지만, 그래도 집안에 경조사 있으면 어려운 일 있을 때 와서 소주 한잔 먹고 같이 울어주고 하는 게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친구들, 동창들 무시 못합니다. 결정적인 시기에 내 편 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입니다. 그게 관계죠. 가장 마지막에 남는 관계는 가족 아니겠습니까? 제가 서양 사람이 쓴 책을 한번 봤는데, 나중에 요양원을 갔을 때, 그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족이라도 찾아와 주느냐 안 오느냐가 중요합니다. 가족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찾아와 주면은 외부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가족이 찾아와 주지 않는다면은 요양원에 가기라도 한다면 잘못하면은 사람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 안에서 관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 관계도 그래서 미리미리 챙기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제
기본입니다. 기본은 아시다시피 주거, 건강, 가족이죠. 그런데 이 기본이 약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자기나 이 사회적 관계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본 구도, 시스템으로서 지원 구도 아주 중요합니다. 주거는 뭐 서양 사람들 쓴 책을 보면은 은퇴할 때 아내와 고민합니다. 바닷가로 갈 것인가, 호숫가로 갈 것인가. 뭐 그렇지는 않더라도 우리는 하여튼 환경을, 은퇴 생활에 편리한 그런 환경을 조성해야 하니까 의논해야 합니다. 아내든 남편이든 혼자 할 일이 아니고 가족이 의논하고 또 자녀들과도 같이 의논하고 소통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자신들의 은퇴 생활에 맞는 비재물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주거를 확립을 해야 되는 거죠. 건강해야 뭐든 되지 않습니까? 특히 활동기가 중요한 것은 은퇴 기간, 즉 은퇴 생활은 활동기, 회상기, 간병기로 구분됩니다. 활동기가 바로 우리가 강조하는 기본, 이런 걸 실현시킬 수 있는 때가 활동기인 거죠. 그리고 회상기는 거의 활동 못 합니다. 회상기는 관계만 남는 거죠.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병기는 남의 도움을 받아야 혼자서는 존립이 어려운 그런 경우죠.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활동기를 어떻게 해야 좀 더 길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제대로 활동할 수 있을까? 물론 그 운동하는 습관, 또 검진 비리 받고, 뭐 좋은 습관 가지고 이런 게 필요하겠죠. 중요한 거는 저 중에서도 가족 아닙니까? 가족은 기본 중에 기본이죠. 어떤 은퇴론에서 보면은 또 심지어는 자녀까지도 이거 조심해야 돼. 뭐 챙겨 놓을 필요가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녀가 있어야 새로운 그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게 사실이고, 또 부부, 자녀는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고 또 그를 위해서 소통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 40대에 대기업을 그만두고 우리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시될 때까지만 재무 준비하면 되는데 그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세계 일주 여행을 떠납니다. 그분들은 둘이서 소통하면서 우리는 은퇴 준비 됐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본이 조성됐다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역시 소통이 중요하고 자신들이 꿈꾸는 은퇴 생활, 그리고 구도, 이걸 확보하면 되는 겁니다. 균형 조정. 오늘의 주제 중에 하나가 균형이잖아요. 자기 사회적 관계 기본이라는 비재무 3요소를 각각 정리하고 난 후에 그러면은 이게 뭐가 보입니다. 또 자기가 너무 많은가, 혹은 아주 작은가. 대부분 작죠, 사실은. 또 사회적 관계가 너무 넘치지 않는가, 아니면 모자라는가. 사회적 관계는 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기본은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구도를 갖추고 있는가. 저희는 이 균형이라고 하는 개념은 세 가지가 각각 다 있으면서 또 밸런스도 맞아야 된다. 이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보더라도 관계가 너무 많다, 자기가 부족하다, 조정해야죠. 또 자기는 넉넉한데 관계가 빈거다, 그럴 수 있습니다. 조정해야죠. 기본 같은 경우는 은퇴 생활 지원할 수 있으면 되는데 뭐 너무 큰 집이다, 이거 불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조정 필요할 수 있고요. 또는 뭐 온통 재무가, 자산 운용이 전부 다 주식 투자다, 그것도 뭐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부가, 이런 분들 꽤 있죠. 부부가 각자 여행 간다, 같이 가지는 않는다, 뭐 그런 것도 해결을 봐야 되는 거죠. 재무와 비재무 조정하는 경우는 결국 두 가지겠죠. 재무에 비해서 비재무가 부족하든가, 비재무에 비해서 재무가 부족하든가. 재무에 비해서 비재무 부족한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많거든요. 예. 이런 경우는 비재무를 확장하면 되는 거죠. 여행의 기회를 더 늘린다든가, 독서를 더 한다, 또는 악기. 그것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재무는 넘치는데 비재무가, 이건 문제가 없습니다. 정말 해피한 경우죠. 그런데 두 번째 경우, 비재무에 비해서
재무가 부족한 경우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예. 특히 우리가 강조하는 대로 비재무를 더 강하게 의욕적으로 하다 보면은 재무가 부족한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우선은 뭐 현금 흐름을 창출하면 좋죠. 비재무는 두 가지 아닙니까? 은퇴론에서 비재무는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것과 또 뭐 퇴직연금 등 자산 운용도 계속해서 하면서 금융자산도 늘려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현금 흐름이죠. 예를 들면은 뭐 주택연금 방법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최대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되 그조차 쉽지 않으면은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고 비재무 방식을 조절을 하자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은 그 오디오를 꼭 뭐 비싼 오디오만 꼭 있어야 되는 거 아니다. 내가 음악 좋아하면은 그렇지 않아도 음악 즐길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 또 사진도 요즘은 핸드폰 가지고도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핸드폰 사진을 가지고 책을 낸 이도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챙겨 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제 주의할 점이죠. 은퇴설계서 만들 때 주의할 점. 여러분 저거는 충분히 공감하시죠? 은퇴설계가 결국은 은퇴 준비다. 특히 비재무 은퇴설계서 만드는 것이 균형 잡힌 그게 우리의 주안점이다. 그죠?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공감하고 같이 소통을 하고 계시는 거죠. 주의할 점 첫 번째, 비재무 별도 고려해야 된다. 비재무 별도 고려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그래서 강조하는 겁니다. 자기, 관계 이런 거 별도로 상당히 의미심장하게 관심을 가지고 개발해 나가야 한다. 또 비재무 요소 간 균형이 맞아야 한다. 저 의미는 아시는 것처럼 3요소가 다 강하게 명확하게 있으면서 또 그 사이의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는 거죠. 자기만 가지고 강한 자기만 가지고 결코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또 갈수록 이루어지는 거죠. 관계만 가지고 은퇴생활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렇죠? 그 모여서 떠들다가 말 수가 있다니까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자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또 비재무와 재무를 맞춰야 한다. 저게 비재무를 강하게 한다고 재무가 모자라는데 뭐 계획 세웠으면 됐지 할 일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현실에서 실현을 시켜야 하는 거니까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비재무 포기 금지다. 실현 방식을 바꾸더라도 비재무를 포기하지 않는 게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그 중요한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은퇴석에서 작성하다 보면은 비재무를 리스트를 만들고 그리고 또 분석도 하고 하면은 결국 3요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이제 포트폴리오입니다. 균형 잡힌 세계. 포트폴리오는 그게 중요한 거죠. 예, 어느 쪽에 치우치지 균형 잡힌 세계. 그리고 아름다운 색도 있으며 다양한 색깔이 있고 그러면 상호 균형 잡혀 있는 이제 그게 필요한 거잖아요. 3요소가 확실하다. 그리고 균형도 잡혔다. 그리고 대략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되면 저렇게 된다 하는. 그리고 목표는 그겁니다. 하나가 확실히 기울거나 뭐 없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그렇게 구성된 포트폴리오가 대략 저렇게 되겠죠. 뭐 일, 공부, 운동, 예능, 탐방, 방문, 여행, 가족. 뭐 저기 모임도 빠져 있네요. 모임도 빠져 있고 뭐 많이 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은 은퇴자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기를 실현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거는 뭐 관계도 내가 좋아하는 관계, 자기도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어쩔 수 없는 일은 가급적 생각해 볼 공부는 하고 싶은 공부. 나는 미술사 하고 싶어.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예능은 많죠. 요즘은 색소폰 동아리도 있고 탐방이 미술관 방문, 음악당 방문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또 방문은 친지를 오랫동안 보지 못한 친지를 방문하고 또 가족도 떨어져 있으면 가족도 방문할 수 있고 저것도 그냥 뭐 시간 되면 하지 하는 것과 계획을 세워서
꼭 필수로 1년에 2번 해야지 하는 건 다르다는 거죠. 여행. 또 포트폴리오는 가족을 챙기는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퇴계 이황의 예를 들지 않았습니까? 퇴계 이황은 가족을 끔찍히 생각한, 저는 그것이 유교 이념에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 기본 아니겠습니까? 저가 생각하는 멋진 은퇴 생활은 저겁니다. 날마다 새롭다. 그게 가능할까요? 정말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직장 생활할 때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나 은퇴 생활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날마다 새롭다. 그게 변하잖아요. 또 다양성이 있겠죠. 그래서 저렇게 있으면서 또 균형 잡힌 거. 그게 좋은 포트폴리오겠죠. 한 가지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볼까요? 변화가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가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그 생각합니다. 변화, 대표적인 게 여행과 독서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행은 벗어나는 거잖아요. 일상생활은 직장생활, 은퇴생활에도 그래도 루틴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행이라는 것은 일상을 벗어나서 새로운 곳을 간다. 그리고 새로운 체험을 한다. 그래서 저는 자동차 여행을 좋아하고 아내와 같이 모험하는 걸 좋아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관심을 가지는 거, 또 제가 추천하고 싶은 여행은 자동차 여행에서 길을 잃는 겁니다. 로스트죠. 길을 잃는 겁니다. 길을 잃으면은 좋은 점이 부부가 하나가 됩니다. 난관을 헤쳐나가야 하니까 부부가 하나가 됩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또 누구를 만나게 됩니다.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자동차 여행은 필히 한 번씩은 길을 잃습니다. 더 잃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큰 축복이 됩니다. 실제로 겪어보면은. 누군가를 만나서 현지인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현지 문화를 경험을 하는 겁니다. 또 그 어드벤처가 여행 어드벤처 가능한 거 얼마나 좋습니까? 구원의 체험을. 저는 그래서 자동차 여행에서 로스트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서를 제가 최근에 읽은 책에서 잠시 이제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을 봤습니다.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책을 읽은 분들은 또 많지는 않습니다. 의외로. 마르코 폴로는 아버지 삼촌을 따라서 무역로 개척하러 나섰다가 베니치아에서 항주까지 여행을 했습니다. 거의 전 세계를. 가장 좋은 곳이 자기가 다녀본 수많은 곳들 중에서, 그러니까 유럽, 아시아, 몽고 지역을 다 다니고, 이슬람 모든 지역을 거의 다 다닌 겁니다. 그 시대에 13세기 후반이죠. 그런데 마르코 폴로가 얘기하는 것이 항주입니다. 얼마 전 아시안 게임 있었던 항주를 왜 좋다고 얘기하는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여성을 존중한다. 또 한 가지 이해가 가죠. 또 한 가지는 집안에 무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지금 우리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을 존중하고 또 집안에 무기가 없는. 집안에 무기가 왜 있습니까? 그 시대에 얼마나 항주를 제외하고는 여성들을 존중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하는 것과 집안마다 무기가 있었다. 언제 누가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오늘날 이 세계가 얼마나 좋은가. 감사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겁니다. 독서는 새로운 세상을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행은 아주 좋은 거지만 단점이 계속 다닐 수는 없습니다. 여행은 일시적인 거죠. 계속 가면은 이민이나 이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독서, 새로운 세상, 과거로도 가고 또 옆 나라로도 가고 그렇게 날마다 새롭다. 그것이 우리 은퇴 생활 목적 아니겠습니까? 나쁜 포트폴리오는 일만 한다. 은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은퇴해서 좋은 시대를 맞았는데 다시 또 일로 가는 게 제가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충분히 그 이유는 이해를 하시겠죠. 또 친구들과만 만난다. 그럼 관계가 편중되잖아요. 넓혀야 된다는 거죠. 비제모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중요한 이유는 이것도 완샷에 대번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무 포트폴리오도 상당히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상당히 분산시켜야 되잖아요. 단기, 중기, 장기에다가 지역별로도, 상품별로도, 그리고 시장 변화를 보면서 다시 또 고쳐 나가야 하고. 그런데 비재무 포트폴리오 그보다 훨씬 더 다양한 변수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다양성도 있고 또 깊이도 있고 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반대로 보고 또 저렇게 좋은 구성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살아보고 수정하고 하기에 시간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 얘기는 다시 미리 해야 된다. 그런 거죠. 우리 은퇴 설계서 만들었습니다. 다음에 뭐 해야죠? 실행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그 승부는 디테일에서 나잖아요. 예, 행동에 옮겨야 되잖아요. 실행하려면은 중요한 게 습관입니다. 좋은 습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스티븐 코비가 얘기하는 좋은 습관은 그냥 버릇은 아니죠. 예, 그러니까 꼭 해야만 하는 거, 가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가치를 실현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또 그러면은 무슨 기술을 습득해야 되나? 삼박자가 맞아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결국 은퇴 생활은 실행 여부에 성패가 달려 있고 실행하려면 좋은 습관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좋은 습관은 의미와 가치 또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반복하는 걸 말하는 거죠. 이를테면 이런 게 좋은 습관 아니겠습니까? 독서, 시간 절약, 남의 의견을 존중하고 약속을 잘 지키고 투수의 버티기도 좋은 습관입니다. 선발 투수는 퀄리티 스타트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5, 6회를 버텨줘야 되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습관입니다. 우리 은퇴자에게는 버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좋은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하죠. 그것은 성공적 은퇴 생활, 거저되지 않는다는 거죠. 공짜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은퇴자들은 전에는 여건이 안 됐잖아요. 하지만 은퇴라는 것은 사실 시간, 자유, 여유 이런 건 있잖아요. 자기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남은 것은 자기가 행동에 옮기는 거, 그게 남아있는 거죠. 종래 1만 시간의 법칙이 있습니다. 하면 된다는 그런 선언이기 때문에 의미는 있는 거지만 쉽지 않다는 문제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만 시간 아니어도 된다. 1만 시간은 하루 3시간씩 하면 10년이거든요. 이게 만만치 않잖아요. 그런데 1만 시간 아니어도 하다 보면 느낌이 오는 때가 있어요. 예. 그러면 그 느낌을 포착하는 게 중요합니다. 수영을 할 때도 호흡이 되네. 책을 볼 때도 재미가 있어지는데 그러면 그 순간을 포착해서 물고 늘어져야 합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예, 1만 시간 아니어도 된다 하는 거죠. 결국 승패는 또 구도에서 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실행에 도움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구도죠. 볼 수 있는 게 블루오션. 블루오션은 상생할 수 있는. 그런데 보통 직장 생활은 레드오션이거든요. 상생은 어렵거든요. 그러나 은퇴자는 블루오션 세계에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부부가 또 자녀와 같이 상생하는 이런 경험하고 그러면서 차츰 넓혀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구도 중에 블루타임. 블루타임은 써서 없어지는 시간이 아니고 미래에 도움이 되는,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보통 직장 생활은 레드타임이거든요. 써서 없어지는 시간이죠. 하지만 은퇴자는 블루타임이 가능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노력하고 쓸 수 있는 시간들, 이런 것들 해야죠. 또 하나는 버텨야 한다. 다 좋지만 이것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성공하는 경우는 10%도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려움이 왔을 때 버틴 사람들이 대부분 성공하는 거죠. 그런데 은퇴자한테는 어려움이 왔을 때는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 할 때는 뭐 좌충우돌 하다 보면은 디프레스 상태가 있어도 벗어날 수 있는데 은퇴자들은 조금 그런 면에서는 느긋하다 보니까 좌충우돌 가운데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경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벗어나야 합니다. 그 방법이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포트폴리오와 리추얼입니다. 포트폴리오는 바로 우리가 작성한 은퇴 설계서입니다. 그게 균형 잡힌 세계지 않습니까? 하기에 모든 것이 다 되지 않아도 그 중에 한두 가지만 잘 돼도 그 포트폴리오 중에 포트폴리오는 자체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두 가지만 잘 돼도 거기서 희망을 얻고 용기를 얻으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희망, 기대, 신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하는 김정은 교수가 얘기했던 건데, 그리고 뭐 매일같이는 아니지만 언젠가는 오는, 그리고 왔을 때는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정말 내가 행복하고 이런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리추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리추얼을 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를테면은 전역을 기다리는 병사 또는 월남전 때 오랜 기간을 버티고 이겨내서 결국 가족품으로 돌아갔던 그런 미군 포로들, 그들을 보면은 항상 가족을 만날 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갔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획을 잘 세우고 또 실행하더라도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버텨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정리할까요? 우리 은퇴생활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이유는 인식 부족, 좋은 것이다라는 인식이 부족할 수 있고요. 비재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자기, 주도적인 삶,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결국은 그것이 이제 은퇴 설계 부족으로 이어지고 재무만 걱정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살기 어려운 거죠. 필요한 것은 인식, 은퇴는 좋은 것이다. 비재무 필요하다. 자기를 살려야 한다. 뭐 그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도 중요하다. 은퇴 설계는 이제 포트폴리오 만드는 거죠. 이것은 비재무 3요소가 균형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결국은 실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는 만들어서 살아보고 또 고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찍부터 해야 되는 거고, 또 행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습관 필요하고, 그러면은 일찍부터 연습해야 하고, 일만 시간 아니어도 된다는 점을 저는 강조했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는 버텨야 되는데 우리한테 무기도 있다. 포트폴리오, 리추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겨나가면서 은퇴 생활에 성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